오늘은 한산도 대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산용의 출연과 함께 했습니다. 한산용의 출연은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 작품인 명량과 함께 김한민 감독이 기획한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영화입니다. 한쪽은 위기 이순신이고 한쪽은 방향을 잡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일종의 군무를 펼쳐볼 수 있는 이순신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강건하고 단호하고 젊고 기상이 넘치고 이런 모습들이 한산대첩 때 이순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마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또 고뇌하고 아파하는 조금은 나이 든 이순신을 잘 표현했듯이 이번 작품도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한 3대 대첩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전투이지만 정작 우리는 제대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죠. 영화를 보더라도 한산도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은 이 명을 정벌하러 가니까 길을 빌려달라라는 이 구실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 조총과 같은 신무기로 무장한 왜군은요, 부산진과 이 동래성을 함락하고 빠르게 북상하죠. 이때 육지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선조는 파천을 합니다. 결국 20여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개됩니다. 조선 선조 25년 1592년 5월 이순신의 함대는 옥포, 당포, 당항포, 율포 등지에서 왜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고 있었죠. 반면 육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해전을 거듭하고 있었죠.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지에서는 승전하고 있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수군 때문에 상황이 난처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의 유능한 장수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비롯해 수군의 권력자라 불리는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를 불러 조선의 수군을 박살낼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이전의 전투와는 아예 다른 수준의 전투였습니다. 도요토미가 조선 수군을 제압하려고 꾸린 왜군의 정예 수군과의 전면전이었죠. 규모 또한 열세였습니다. 조선의 배는 56척, 왜군은 73척이었죠. 6월 14일 왜군은 부산포에 집결했습니다. 와키자카가 이끄는 함대는 거제도로 출격했죠. 같은 날 밤 견내량에 약 70척의 왜군 함대가 있다는 첩보를 받은 이순신은 전략을 세웁니다. 한산도 대첩은 원래 견내량 대첩이라고도 불렸는데 견내량은 한산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장소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만 사이에 있는 해역인데 길이가 3km, 폭이 180에서 400m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게다가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이 전투를 벌이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죠. 무엇보다 승리했을 시에 견내량에서는 도망이 가능했지만 한산도 앞은 도망가기 힘든 지형이었습니다. 만약 한산도로 도망간다고 해도 한산도는 지금과는 달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와 다르지 않은 섬이어서 쉽게 왜군을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5척 정도로 한산도 앞바다까지 일본 함대를 유인할 전략을 세웁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경멸시킬 생각이었죠. 그리고 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배를 발견한 왜군은 배를 섬멸하려 따라왔죠. 한산도 앞바다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이순신의 전함대는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학익진, 말 그대로 이 학이 날개를 쫙 펼친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모양은요, 이 반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하기 적합한 그런 진영이라 볼 수 있겠죠.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요, 강력한 화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포를 때리면서 적을 격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선호했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은 이 하객진을 통해서 그물처럼 적을 쌓아안아 집중적인 화포 공격을 퍼부으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왜군의 배는 포위되었고 수적 열세 앞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왜군의 전선은 47척이 격파되고 약 1만 명이 전사한 반면에 조선군은 단 19명만이 전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설로 써도 현실감이 없다고 욕먹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이죠. 왜군을 이끌었던 와키자카는 겨우 도망쳐 13일간 솔잎과 미역을 먹으며 살다가 뗏목을 만들어 겨우 돌아갔습니다.
여담으로 와키자카는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날마다 반드시 미역만을 먹었죠. 이건 와키자카 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구한말 고종의 고문인 후머 헐버트는 이 해전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라 할 수 있다. 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럼 한산용의 출현 이야기를 해보죠. 한산용의 출현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순신 역할에는 박해일, 와키자카 역은 변요한 배우가 맡았죠. 이외에도 왜군 수장 가토 역에는 김성균, 왜군의 정보를 전달하는 첩자 정보름 역에는 김양기, 조선의 탐망꾼 임준영 역에는 옥태견, 그리고 거북선의 설계자 나대웅 역은 박지환이 맡았습니다. 한산용의 출연 감독은 명량의 메가폰을 잡았던 김한민 감독이죠.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거북선과 하객진을 스크린에 그려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한민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는 명량에서 아쉽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북선의 재현과 활약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거북선의 경우에는 재현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북선은 구조나 외형에 대해서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용도의 모양이나 위치, 선체의 구조 모두 대략적인 틀만 있을 뿐이지 완벽한 거북선의 형태는 없죠. 김한민 감독은 다양한 학설을 참고해 설득력 있는 거북선의 형태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거북선의 원 명칭은 거북귀를 써가지고 귀선이라고 불렸죠. 사실 이 귀선의 역사는요 이미 조선 태종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사용된 귀선의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모습을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설명한 거북선은요 앞에는 용머리가 있고요 여기서 포를 쏘고 또 등에는 쇠 송곳을 심어가지고 적선 수백 척 속으로 돌진해서 대포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영화 속 거북선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자체 굉장히 재밌고요. 저도 뭐 너무나 정신없이 봤고 또 특히 저같이 역사에 관심 많고 역사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겨진 사료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구나.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냥 과거사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과도 맞닿아서 다양한 어떤 오늘 현재적인 이야기까지 품어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량을 볼 때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명량을 볼 때는 막 가슴이 졸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건 기적이거든요. 명량은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슴 졸이게 봤는데 한산대첩은 그 가슴 졸임보다는 그 웅장함, 와 우리 조선수군 대단하다라는 그런 압권, 압도적 승리 이 느낌으로 정말 시원하게 봤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압도적 승리의 카타르시스.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전력과 전투. 한산용의 출현 7월 27일 극장에서 만나보시죠.